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감과 연준 테이퍼링 도입 여부에 촉각을 좀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중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우면서 빨간불 켜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4거래일 만에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반가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애플카 자체 개발 소식에 애플카 관련주들 상승세 강했고요. 중소형 건설주와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도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0.36% 상승으로 3,12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64% 강세 보이면서 1,03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잘 정리를 하고 계실까요? 어제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낙폭이 컸던 시장이었지만 오늘은 그나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주간 그 지수로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2% 넘게 빠졌고 코스닥이 1.5%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조금 파란불이 좀 더 우세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파란불이 우세했던 시장 속에서도 장자방 전문가님은 꼬박꼬박 또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통해서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빠짐없이 또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특히 하락폭이 깊었던 어제는 풋 옵션으로 하루 만에 10% 아닙니다. 100% 아니고요. 무려 1000%나 또 수익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1000%의 수익률 내는 방법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홍당무들 마구마구 뽑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을 통해서 이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 현물 시장에서의 종목들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매매법 아주 상세하게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화면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88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그냥 검색창 아니고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0088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처럼 1000% 수익 가져가는 방법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1000%의 주인공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1000% 어떻게 냈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아껴두도록 하고요. 지금 현물 시장에서의 주도주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지수를 선행하는 선물을 보면 현물 시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섹터들 종목들이 움직일지 보인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저가 매수의 매력 있는 종목들 있다라고 저한테 또 기뜸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 오늘 귀 쫑긋 하셔서 모두 다 모든 종목들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도 매력 있게 보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귀하게 모셨습니다. 정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을 시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도 시장이고 하락을 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늘 반복하는데 우리들은 상승하기만을 바라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 대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식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주식이 올라주기만을 혹시 기우제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디언 기우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디언 기우제가 뭘 말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신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디언 기우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사기 전에 이 종목을 사기 전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인지 가격 메리트가 저가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어떤지, 펀은 어떤지, 여러분 주당 순이익과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계산해 보시고 매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사놓고 물리면 공부하십니까? 후자이신 분이 아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살 때는 보통 이유가 뭐죠? 야, 저 방송 보니까 누가 뭐 사래. 혹은 어디서 무료 톡방에서 뭐 무료방에서 뭘 줬대. 그리고 야, 저 잘한다는 사람이 이거는 무조건 뭐 임상실험 몇 상이래. 뭐 간대. 그러면 사는 경우가 거의 10명이면 아마 7, 8명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계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가지고 매매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물 옵션 얘기를 하다가 10분 하다가 제가 효미 아나운서가 끊는 바람에 쫓겨나듯이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배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무료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께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안은 톡을 못 보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지 않으니까. 근데 이 톡방에 대부분 요새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이제 장자방 입에다 모터 들기 시작한다. 속도 붙이기 시작, 부스터 올린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던데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들리시는 데는 큰 가독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진행하는 강의들이 원래 안 넘어가네? 됐네요. 예,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제가 진행하는 이 강의 자료들은 여러분 지금 노란톡이라 그래서 우리 왜 단톡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안에 방송이 끝나면 항상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톡 안에 들어오셔야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는 방송 중에 50분, 9시 50분 끝날 때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이 자료들 모두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모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종목 코드도 모르시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료를 지금 방송 시간에는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핵심만, 예, 지금 이 차트 살 거냐 말 거냐, 보유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어디 오면 살 거냐 말 거냐만 딱딱 찍고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메모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대형주를 말합니다. 대형주. 대형주는 뭘 말하냐면 코스피 1등부터 200등까지의 종목 얘네들의 평균 가격, 즉 다시 말해 삼성전자 1등부터 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들이 쭉 있는 것들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 걔네들이 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 코덱스 레버리지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여기 사가지고 팔아먹고 눌릴 때 사서 팔아먹고 여기서 인버스 사서 쭉 밀고 가다가 저점 잡아서 여기 팔아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레버리지 샀어요. 자, 그럼 저는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지수가 만기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만기 때문에 빠질 때 뭘로 뺐냐면 네이버, 카카오예요. 이따가 종목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걔네들이 왜 빠졌는지만 알게 되면은 단기 반등이 들어올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시초가부터 선물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매수를 했습니다.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올라간다면 자, 시나리오 2개만 그려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살피도록 하죠. 자,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다음 주 일주일이 지나면 명절이에요. 그럼 명절 연휴 동안 우리나라는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월, 화, 수 5일간 쉬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3일 움직이는데 우리는 3일간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을 들고 넘어갈 거야 말 거야 시나리오를 우리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1번과 2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빠지는 거라면 오늘 얘가 단기 반등이야, 그냥 단순 반등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를 넘지 못하게 되냐면 코텍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26,600원에서 27,000원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예요. 이해하실까요? 다음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방이냐 하방이냐라고 지수를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 주에 일단 반등을 시도할 걸로 봐요. 근데 이 반등할 때 26,500원에서 27,000원 요 사이 긴장 좀 하세요. 오케이? 여기를 만약에 돌파돼서 날아가는 거면은 명절까지 그냥 들고 넘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 안 팔아도 되고 그냥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6,500원에서 27,000원 요 사이에서 빌빌거리고 가다가 윗골이 달면서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현금을 좀 확보하고 명절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넘는 모습이면 얘는 이렇게 돌파되면서 다시 29,000원, 3만원대를 향해서 어떻게 9월 말 10월 초 중순까지 이렇게 차고 넘어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만약 얘가 27,000원, 26,500원 여기서 맞고 죽어버리면 얘는 바닥이 어딘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나리오 두 개만 그립시다. 오케이? 자, 중요한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저가, 오늘장 저가. 여러분 차트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오늘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견뎌볼 생각이고 시나리오 1으로 보겠습니다. 반등을 시도한다. 근데 만약 오늘 저가 깨지면 장은 하락으로 쏠리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거 모조리 정리하고 하방 인버스 잡을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금요일마다 오기 때문에 제가 월화에 방송 출연하게 되면 별로 여러분이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월화에 들어오면 제가 이번 주 어떻게 움직입니다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금요일 날은 장이 끝난 뒤에 얘기하기 때문에 다음 주를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상 시나리오를 그냥 드리는 거라 1번과 2번의 시나리오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인버스 여기 얼마에 샀죠? 1,865원에 최저가 매수해가지고 2,200원 찍던 날 여기 청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코덱스 레버리지 사가지고 얘 밀릴 때 이 반등을 먹었는데 문제는 지금 인버스 차트 가만히 한번 뒤집어 보실래요? 얘 얼마에서 반등했나 한번 보세요. 얘가 반등한 저가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놈의 고점, 요놈의 고점, 요놈의 고점. 여기 연결하면 얘가 지지선이에요. 그럼 인버스 살아있나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상황, 변곡이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제가 왜 전에 8월 마지막 주 강의 때 뭐라 그랬죠? 9월 위기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8월에서 9월, 10월 사이가 항상 조정이에요. 거의 매년 그래요. 사이클이. 거의 매년. 3월 달쯤에서 5월 달 사이에 변동성 심해지고 이게 거의 매년 돌아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10월, 11월 요 사이에 우리 뭐 하자?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뭐를?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 미디어,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죠? 건설. 오케이? 6개 섹터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모아두셨다가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올라요. 그러면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잖아요. 겁나서 못 사요. 올라가잖아요. 추격해요. 여러분 돈 못 버는 이유 아시겠어요? 개미가 못 버는 이유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살 건지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인버스 차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인버스라는 건 뒤집기 말하면 지수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버스 차트가 만약에 이 차트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오늘 음봉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주식 차트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바닥을 잡고 올라가던 놈이 하나, 둘, 셋, 3일 연속 양봉 서고 그 다음 날에 음봉이 떨어졌네. 그럼 얘가 고점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요. 그죠? 얘가 고점이라고 확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저점이 깨지면 아 얘는 다시 바닥을 향해 가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 차트 가지고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가끔 주식 차트 음봉 떨어뜨려서 물량 털고 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있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죠? 예, 소위 말하는 세력주들이 많이 하는 패턴이거든요. 자, 뒤집어봐.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레버리지 차트 뒤집으면 똑같죠? 자, 잘 봐봐요.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직전 저점보다는 위쪽에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패턴은 이쁘죠? 왼쪽 궁뎅이, 오른쪽 궁뎅이, 짝궁뎅이. 그죠? 예, 짝궁뎅이. 여러분 궁뎅이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짝궁뎅이 패턴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얘가 예쁘게 가려면 이 고점대를 넘어서야 되겠지. 그죠? 근데 넘지 못하면 얘는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저점, 오늘 저점이 이탈돼 버리면은 이 저점을 깰 거냐 말 거냐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상방을 고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방 당신의 뷰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당장 망가지는 차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를 잡은 거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그럼 인버스 보세요.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최대 올라봐야 이 언저리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면 인버스가 쌍봉 맞았을 때, 즉 다시 말해 지수가 선물 기준 398에서 402 사이 정도. 네, 선물 기준 300 말로 하면 기억 안 나시죠? 398에서 한 402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가 코덱스 레버리지와 주식을 이빨이 담아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 저는 직전 저점대를 안 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회이고 오늘 왜 샀냐? 오늘 밑에까지 올지 그냥 갈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대응해 보는 거예요. 1차 진입을 했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코스닥 150을 보세요. 근데 차트가 좀 다르죠. 코스닥 150은 코스닥 중소형주인데 얘네들은 직전 고점대를 돌파했다가 내려오는데 올라가다 말고 다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효미 아나운서한테도 방송할 때 계속 농담하듯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보면 자동차가 꽤 많이 빠지고 있고 반도체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3대장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 세 개가 주도주 성장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세고 가장 조정이 안 떨어지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2차 전지잖아요. 그럼 차트를 가만히 보세요. 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아니라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얘는 지수 이번에 왕창 빠질 때 이 고점에서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겁나 비교 많이 되지 않아요? 그죠? 무지하게 비교가 많이 되잖아. 얘는 고점에서 죽었다가 반등했다. 이걸 뭐 얼마나 갔다고 죽여 이걸. 그죠? 답답하지? 그럼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이럴 때는 나는 주도주를 매매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눌렸다 올라간 다음에 상승 탄력이 누가 더 높다? 코스닥 아니면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이잖아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코스닥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시기. 그러면 언제 코스닥 건들면 안 될까?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반대로 올라갈 때 누가 먼저 간다? 예, 대형주가 먼저 간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이 코스닥과 대형주, 코스피 이 두 개의 지수를 보지 않고 한다?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본이고요. 그러면 자 얘는 보세요. 코스닥 150 인버스 코스닥이 빠질 때 수익 나는 거는 직전 저점대가 깨져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지만 여기 맞고 자 직전 줄을 좀 삐뚤삐뚤했는데 자 보시면 얘에서 두들겨 맞고 오늘 음봉 떨어져요. 그럼 얘는 뭐지? 지금 얘는 사도 돼 안 사도 돼? 아직 안 되는 거죠. 직전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 직전 저점대를 돌파되는 게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제가 주식 얘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직 코스닥 시장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만약에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간다? 이번 장은 코스닥이 더 먼저 간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 때 내가 자동차 현대차 사는 게 기아차 사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현대차 부품 소재주 사는 게 더 빠를까요? 부품 소재주겠지. 그죠? 이게 여러분 투자의 인사이트고 시장 짬밥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대로 대형주가 가는 장에서 현대차가 지난번에 막 애플카 뭐 이러면서 막 가고 LG가 막 가고 이럴 때 대형주가 가고 앉았는데 나는 코스닥을 사. 돈 많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우리의 주머니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분위기를 좀 보고 들어가자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오실 수 있죠, 이제? 예, 시장에 대한 큰 얘기 다 했으니까 맥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차 전지입니다. 섹터가 조정이 나올 때 빠졌는데 직전 저점을 살짝 깨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반등은 하지만 꽤 많이 버텨주고는 있지만 얘가 이번 하락에 보세요. 지금 최근 3일간 장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 장 3일 동안 빠지고 오늘 4일째 저점 찍고 반등을 시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땠죠? 3일간 2차 전지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제가 저점에 담아봐라 했던 2차 전지 대표주가 우리가 뭐였죠? 2차 전지 대표주는 삼성, SDI. 자, 우리 효미 씨 또 뭐 하나 있었지? 또 뭐 하나 있어요? LG화학 있죠. LG 네. 화학이 있고요. SK.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취급 안 하겠다 그랬어요. 뭐를 해줘야 되는 취급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럼 이 두 개가 우리의 핵심인데 그중에 저는 삼성 SDI가 아닌 LG화학을 저가 매수를 했어요. 얼마에 샀냐면 70만 원, 71만 원에 사자 그랬어요. 늦게 사는 사람 72만 원 사도 된다. 그래서 평균 단가 71만 원에 맞췄거든요. 근데 75만 원에서 30%만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73만 원에 이익 스탑 걸고 버텨보자요. 73만 원 건들면 그냥 주당 한 만 원, 2만 원 먹고 끝날 거고요. 건들지 않으면 버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삼성 SDI가 대장주예요. 대장주는 얘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좋은 건 LG화학을 먼저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내려오거나 얘가 좋은 가격 탄력이 붙을 때 추가로 사겠다는 전략인 거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 아주 주구장창 갑니다. 얘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차트 보실 때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차트 보는 법 이거 두 개만 알면 여러분 사실은 혼자 차트 볼 수 있거든요. 주식을 할 때. 자, 오늘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차트는 얘는요.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근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조정을 할 때 이렇게 저점들을 유지시키는 가격들이 보여요. 보이실까요?
이걸 여러분 기간 조정 횡보라고 하는데 기간 조정일 때는 내가 지키는 가격 하나, 둘, 셋, 한 2, 3일 정도를 깨지 않는 저점이 있으면 그 가격을 지지가로 잡고 매수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팁이요. 두 번째, 시세가 막 터져. 그리고 눌려요. 그러면서 얘가 계속 음봉 나오다가 어느 날 양봉으로 돌리는 날에 저점이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지지가 매수, 눌림 매수를 보통 하는 자리들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찍고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직전 고점을. 얘 못 넘었죠. 그죠? 내려올 때 어떻게 되죠? 여기를 살짝 깨네요. 물론 이렇게 아래 꼬리 다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살려놨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깰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깼다가 아래 꼬리 다고 올라와서 이 가격을 회복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주식사는 기본입니다. 선물도 이렇게 매매해요. 오케이? 차트를 이렇게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이제 어디까지죠? 1차 목표, 직전 고점, 2차 목표, 다음 고점, 나머지 내비뒀어요. 그러다 얼마에 팔았냐면 여기서 내비뒀다가 다시 한번 눌림에 요 저점을 지키고 있어서 다시 없는 사람 재매수했다가 올라갔는데 쌍봉 맞아서 18,200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럼 다음 눌림 어딜까요? 얘가 눌릴 때 요 저점에서는 가격이 좀 어중간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17,000원 밑에 내려올 때 한 15,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슬슬 사면 좋겠다 했더니 내려오다 말고 또 올라가요. 자, 왜 그러냐면 제일 센 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센 놈을 택하는 방법과 약한 놈을 사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센 놈을 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직전 가격대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요. 몰릴 생각하고. 이해했습니까? 3%, 5% 비중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상황 봐가면서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오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는 게 아까우니까. 근데 약한 놈, 흐름이 약한 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저점 찍는 거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약한 놈은 어떻게 사냐? 자, 예를 들어서 미디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얘는 약한 놈은 어디까지 가냐면 직전 의미 있는 저점대를 왔을 때 지키는지 확인하고 사는 거죠. 지금은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다음. 그 다음에 반도체를 보시면 오늘 제가 반도체를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예, 반도체. 근데 반도체를 사자 그랬더니 사자마자 튀어 올라갔어요. 얼마에 샀냐면 얘가 34,960원에서 90원 사이에서 샀거든요. 사자마자 튀어버려가지고 물론 수익률은 많이 안 올랐어요. 0.77% 올랐습니다만 자, 제가 매수한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차트가 보세요. 추세 패턴이 이렇게 망가져 있잖아요. 이 자리가 툭 깼으니까. 그럼 얘는 언제 움직이면 올라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올 때 얘 저점 근처예요. 직전 저점. 왜? 이게 깨지면 손절해야 되거든?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추세가 이탈한 종목은 처음 반등 나왔던 이 저점 근처에서 사는 게 맞고 그래야만 돼. 근데 문제는 얘가 아침부터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이 패턴이 온전한 만약에 내려가다가 양봉 나오는 이 패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물량을 실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자리는 1차로 한 5에서 10%만 먼저 사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반등할 때 이번에 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걸까요? 반도체가 먼저 끌고 간다. SK 하이닉스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한번 살펴보는 중이고 그럼 반도체 어디까지 바라보냐? 어디는 어디야? 직전 고점이지. 그죠? 예. 이 36,000원에서 36,500원 사이 여기서 명절 안에 이걸 뚫어버리면 아싸하고 명절이고 그럼 뭐고 그냥 가져갈 거예요. 안 팔 생각인 거고 요 근처에서 36,000원, 6,500원 사이에서 빌빌거리면 던지고 나오자. 그리고 명절 보너스 받자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예, 명절 선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디다가 우리 노란 톡방에다 썼다는 거 오늘 자 자동차 보시면 얘는 지금 가격이 좀 들었죠. 자동차 아직은 안 건드려요.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여러분? 직전 의미 있는 저점 요 근처니까 2만 원, 2만 1,000원에서 2만 1,500원 사이쯤 되겠네요. 요쯤 오면은 열심히 째려봅시다. 오케이. 예. 흘러내릴 때 여기 지키고 아래 꼬리 다는 거 확인되면은 저는 어디다 우리 노란 톡방에다가 팍 쏠 거야. 들어갑시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올 연말 안쪽에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요 조정 기간, 변동성 기간을 이용해서 저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미디어, 건설, 그다음에 또 뭐야 차이나 전기차, 예. 요것들을 그다음에 운송 ETF까지 예. 총 7개 섹터를 매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연말 됐을 때는 현금 100%가 아니라 현금 0%. 아시겠죠? 요 한두 달 사이에 조정 구간,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얘네들 섹터를 여러분 적절하게 사시면 돼요. 내가 비중을 난 한 섹터에 10% 할 거야.
15%할 거야. 난 20%할 거야. 나 2차 전지 좋으니까 2차 전지 20% 하고 반도체 좋으니까 30% 하고 뭐 혹은 뭐 이건 약하니까 5% 하고 비중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포트를 잡아서 여러분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클에서 드시고 나면 아마 이번 주식 상승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또 야 장자방이 옛날에 했던 말이 저게 레전드였네. 오늘 요 방송이 성진의 얘기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월 달에 최고점에서 장 빠진다 그러는데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네, 1월 첫 주에 저는 장 빠질 거라고 2월부터 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현금 확보하라고 50%, 70%, 80% 확보를 할 때 안 하신 분들이 두들겨 맞았죠? 그죠? 지금도 얘기해요. 올라갈 거야. 근데 올라갔다가 또 빠져.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안 올라가요. 아시겠죠? 짧으면은 보름, 길면은 한 달에서 두 달 내내 빠질 거예요. 상당폭을 빠질 거고 곧버스에다가 7, 80% 배팅하고 그냥 끌고 갈 생각입니다. 인버스 배팅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고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잘 챙기시고 수익 확보 잘 하시면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미국 팡 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핫하다고 하는 종목들을 모조리 모아놓은 ETF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걔는 좀 시차도 다르고 또 양도세 세율도 꽤 높아요. 그죠?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달러의 환차익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국내에서 이걸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한없어요. 그래서 조정이라 봐야 이렇게 매집 구간 이만큼을 조정하다가 한번 푹 떨어져요. 이때가 기회예요. 이해하실까요? 지금 올라갈 때 한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가 계속 갈까? 아니면 이런 섹터를 만들어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림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예, 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쯤 원저리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요쯤 원저리, 미국장은. 예,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꾸준하게 여러분이 수익 난 것들을 나는 그냥 길게 롱텀으로 갈래. 아이씨 주식 사고 팔기 힘들고 나는 모아 갈래. 그러면 제가 뭐 했죠? 차이나 전기차하고 팡. 요 두 개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나 모아 갈래.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신경 안 쓰실 거면 이거. 네, 아셨죠? 다음. 그래서 적금은 이게 낫다는 게요. 그 다음에 건설을 보시면 조만간에 우리 뭐 합니까? 선거 있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건설이 빠지면 사 마라. 사야죠. 어저께 제 노란톡방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 장자방님 건설 빠졌는데 살까요 말까요? 제가 해서 저는 아직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올라갈 때 그분이 아마 저 욕하셨을걸. 이씨 어제 샀으면 벌었잖아. 단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얘는 어디서 사고 싶은 거냐면 요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요 정도 3,400~500원 선 내려오면서 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제 생각 틀리고 그냥 올라가면 뭐 할 말 없어요. 놓친 것이 뭐.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보면 저기 막 전철역 저 아파트를 팔지 말아야 되는데 저걸 샀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하나둘이야? 그죠? 주식 바닥 잡아놓고 10% 먹고 팔았더니 1000% 가는 거 하나둘이냐고. 저는 수두룩해요. 그거 다 갖고 있으면 재벌됐지. 지금 여기 안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놓치는 거는 그냥 일상이고 다반사잖아. 인정합시다. 예, 다음. 그래서 좋은 자리 사겠다는 거고. 자, 종목 얘기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네요. 자, LG화학.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 와서 얼마에 사자라고 했냐면 자, 이제 매수 준비하세요가 여기였어요. 매수 준비하세요.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방에서 단톡방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0만 원, 71만 원에 사십시다 그랬더니 딱 사고 나서 올라오니까 이 양봉 서는 날 얘가 71만 5천 원, 72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금 사면 안 되나요?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 70만 원, 71만 원에 사자 할 때는 안 사다가 왜 72만 원에 사면 안 되냐를 왜 묻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사세요. 72만 원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은 몰라. 대신에 올라와서 이날 양봉선 날에 장대 양봉선 날에 뭐라 그랬냐면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3, 4일 동안. 그래서 LG화학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 75만 원에서 비중 30%만 청산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밀리는 건 73만 원 건드려버리면 다 정리하자. 오케이? 왜? 그래도 주당 10,000원, 20,000원은 먹어야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타 칠 사람은 75만 원 이상, 75만 6천 원에 다 팔으라고 이야기했고 단타는 거기서 빠지면 됩니다. 주당 한 4만 원, 4만 8천 원, 4만 6천 원 수익 났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형주로 이 정도 먹었으면 괜찮은 거죠. 단기간에. 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 버텨볼 사람은 73만 원 안 건드리면 견뎌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저희 방 주력주입니다.
최저점 매수해서 기분 좋은 종목이고요. 다음.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던 모비스와 위아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주주분들께는 욕먹겠다, 그죠? 욕하지 마시고 살려는 거니까 사드릴게, 걱정하지 마. 아시겠죠? 내려오면 사드릴게, 어서 싸게. 자, 저는 지난번에 25만 원에 대놓고 사가지고 올라갈 때 여기서 팔았거든요. 27만 원, 27만 5천 원 여기서 팔아먹고 더 가서 좀 짜증은 났는데 내려와서 신나고 있어요. 어디 가면 차냐고요? 어디요?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 오면은 받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요 자리. 다음. 자, 삼성 SDI 보시면 SDI가 2차 전지 주력주지만 왜 LG화학을 샀냐를 여러분 답이 되지 않을까요? 얘는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이 슬슬 깰랑말랑 깼다 왔다 해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양봉이 나오면 사도 돼요. 추세대를 돌파하니까. 그렇지 않다면 얘는 기어 내려온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욕심은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60만 원, 65만 원만 내려오면 땡큐 매수야. 풀베팅 할 거야. 근데 주주한테 욕먹겠죠. 그래서 상황 봐서 어디쯤에서 턴하는지 보고 나서 다시 살 겁니다. 저는 얘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저 밑에 저점에 사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 팔았잖아요. 기억나세요? 82만 원에 팔았어요. 2달 반 홀딩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왔으면 하는데 싸게 살라다가 놓칠 수도 있겠죠. 네. 자, 삼성전기 계속 좋다 했던 종목이에요. 양봉 섰죠? 네, 삼성전기. 그죠, 여러분? 얘는 저점 매수가 불가능해. 삼성전기는 안 내려와요.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보통 이렇게 중간에 양봉 치고 돌아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장이 조금만 반등하면 바로 양봉 치고 가는 종목들. 얘를 기억해 놓으세요. 얘들이 주종 나올 때 사놓으면 제일 먼저 반등하는 종목이거든요. 오케이. 다음. 자, DB하이텍. 제가 오늘 드디어 DB를 얘기했습니다. 6만 원부터 밑에 내려올 때 슬슬 담아보자. DB를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입에 거품 물고 얘기했잖아요. DB하이텍을. 왜냐하면 얘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좋은데 자 보세요. 하이닉스도 오늘 얼마에? 10만 3,500원 시가거든요. 시초가에 매수했어요. 시초가에. 자, 그래서 어떤 얘기했냐면 DB하이텍하고 SK하이닉스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얘는 잘 들으세요. 한 방에 사는 거 아니에요.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 명절 끝나고 일주일. 이렇게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는 차근차근 모아갈 거예요.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 반도체 ETF만 사셔도 상관없고 혹은 내가 종목을 하고 싶어. 그럼 SK하이닉스, DB하이텍 얘들을 사도 돼. 여러분 사실 이게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ETF 사도, DB하이텍 사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사도. 이도 귀찮으면 주식은 여러분 거래세가 있잖아요.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정부 관계자가 보면 싫어할 것 같은데. 정부 분들, 저 선량한 투자자들의 그 거시기 그 세금을 아껴주기 위한 거니 세수가 줄더라도 저한테 욕하시기 없기. 아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종목인데 반도체 ETF를 사게 되면 뭐가 되냐면 증권사 수수료 외에 거래세가 안 나가요. 이해하십니까? 1억 원어치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 보통 35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 비용이 발생을 해요. 증권사 수수료, 그다음에 나라에 내는 증권 거래세. 근데 ETF를 가지고 1억 원어치 샀다 팔잖아요. 한 5만 원밖에 안 나가. 4, 5만 원. 그러면은 여러분 한 번 사고 팔 때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나라에다가 이런 건 애국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국 많이 하잖아.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수익 많이 내서 양도세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좀 줄입시다. 다음. 그래서 자, 하나솔루션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바닥권에 사라고 그랬던 거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면 다 팔아야 될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갖고 계시는 분이면 다음 주에 만약에 월화에 양봉 안 서면 물량을 7, 80% 정리하실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우리 톡방에서 좋다고 고맙다고 하셔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주죠?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직행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사고 싶었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5에서 10거래일, 길면은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이냐, 2주일이냐, 길어봐야 한 달. 슬슬 모아가기에는 되게 좋은 가격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네이버가 없으면 우리 지금 쇼핑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비싼 것들에게 수수료 줘가면서 샀잖아요. 그죠? 카카오는 어때요? 카카오에서 우리가 뭐 선물하기도 하고 뱅킹도 하고 모두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카카오나 네이버에 욕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너네는 국내에 내수밖에 못하고 외국가 돈 못 벌어오잖아. 야 네이버 나가서 해외 돈 좀 벌어와봐. 카카오 밖에 나가서 해외 돈 벌어와. 이씨 못하네 이 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만약에 이걸 장악하고 이커머스를 잡아주지 못했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돈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규제가 나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은 좋고 탄탄한 기업이 단기 약재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게 싸게 살 기회예요. 오케이? 우리 예전에 현대차 싸게 사가지고 아싸하고 멀었던 기억들 나십니까? 몇 달 전에?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예, 우리 현대미포조선 그렇게 샀던 기억들 나십니까? 전부 다 악재에 샀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 제가 카카오를 샀던 가격이 11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근접하고 있어서 매우 기뻐요. 중간에 반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11만 원대부터는 슬슬 사주면 물릴 일 없다고 생각하고요. 짧게는 일주일, 길으면 한 2, 3주 정도 차근차근 주워 담는다 생각하시면 남들 손절 맺히고 악재라고 뉴스 열심히 뿌리면 그래 니들은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산다 생각하시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우리 7만 원대가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가격이죠. 7만 원 딱 찍어버리고 또 반등해버리네. 좀 더 살랬더니. 그래서 얘는 7만 원 초반부터 6만 원 중반까지 생각하시고 모아가시면 매우 복받을 종목이다라는 얘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조금 눌러줘서 이거 안 깨면 슬슬 퍼 담으시죠. 오케이? 예, 담을 생각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 그래서 종목 얘기를 좀 더 길게 했네요. 그래서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제가 선물옵션 이야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금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차트 보는 꿀팁뿐만 아니라 절세 꿀팁까지 챙겨주시면서 정말 저가의 매력 있는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자주 알려주시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강의 자료들은요. 저희가 장이 끝나고 나서 노란톡을 통해서 무료로 또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생방송 자료지까지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0088번 누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1000% 하루 만에 1000% 수익을 내는 방법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이 좀 하락세 보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퍼렇게 좀 멍이 들지 않았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물 옵션은 시장의 흐름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차트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현물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담아야 할까 이 차트 저 차트 열어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선물 옵션 매매는 하나의 차트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더욱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 옵션 매매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님처럼 10% 100%가 아닌 1000% 수익률 하루 만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급락했던 어제 시장에서 1000%를 또 가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법들 지금부터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또 그렇게 1000% 수익 냈다고 또 소문이 자자하던데 혼자만 수익 챙기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1000% 수익을 내셨어요? 혼자 내진 않았고요. 네. 저희 톡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같이 공유를 했어요. 톡방에 계신 분들 예, 다. 톡방에 계시는 지금 저희가 지금 톡방에 1200명이 넘거든요. 네. 예, 저기 계시는 모든 분이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일단 하락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 예,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말씀을 역시나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하시네요. 경제 네. 전문가신 만큼. 자, 그 보시면 네. 지금 9월 9일 날 어저께 목요일 날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선물은 주가가 떨어져서 선물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매도라고 해요. 주가가 빠지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걸 선물 매도 진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 풋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빠질 때 풋옵션이 시세가 많이 나요. 이해하실까요? 그럼 반대로 장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를 이렇게 선물을 매수해요. 여기는 매도라고 그랬죠. 얘는 매수 대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가는 만큼 주식이랑 똑같아요. 올라가는 만큼 수익이 나요. 근데 이때는 풋옵션이 아닌 동시에 콜옵션이라고 하는 걸 매수하게 되면은 주가가 수익이 납니다. 오케이. 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 얘기를 할 거니까 네. 풋옵션으로 그러면 수익을 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선물 매도에 진입을 하셨고 그렇죠. 풋옵션을 매수한 거죠. 매수를 풋옵션을 하셨고 산 거죠. 그리고 인버스, 곧버스까지 하셨나요? 네, 맞아요. 곧버스도. 그래서 어. 노란 통방에 계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을 다 할 줄 아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1200명이 넘는 분들 중에 네.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의 비중은 글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더 많은 걸로 알아요. 만약에 50%보다는 주식만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건 인버스,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건데, 인버스 곱하기 2라고 하는 걸 우리 곧버스라고 부르죠. 주가가 빠지는 폭의 2배만큼 수익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장이 심상치 않아서 곧버스를 좀 사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수익이 어제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안에 못 들어오시면 여러분 또 다음 주 저랑 같이 못 하시거든요. 일단 방송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 들고 빨리 모니터 앞에 가셔서 TV 앞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기능 켜고 이렇게 갖다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톡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 노란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리 먼저 들어오시고 얘기를 들으시죠. 자, 그러면 설명 마저 할게요. 지금 저희 교육생 중에 저희 그 톡방에 계시는 분 중에 저에게 교육을 수강하신 분이 5월에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저께 3시 33분에 글을 올리셨어요. 5월부터 선물 교육을 처음 받아, 선물을 전혀 몰라, 주식만 하시던 분이라 전혀 모르는 분이 오늘 정말 소액으로 1,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와, 신기하고 어제 행복하네요. 하락장. 네, 맞아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들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좀 바쁘셔가지고 잠깐 쉬어가지만 배운 대로 해서 정말 수익을 많이 냈고, 왜 톡방 안에 계시면서 제가 시황을 드리거든요. 오늘 상방 보자, 하방 보자 얘기하고 어디까지 하락한다, 어디까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그러면 보시면 전문가님한테 배우기만 하면 사실 혼자서도 이러한 수익 가능하다라는 가능해요. 말씀이시죠? 예, 1,500만 그러니까 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의 차이는 네. 있겠지만,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풋옵션으로 수익을 낼 때 만기에 570%의 수익을 내서 1,600만 원. 이분도 매입 금액이 28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상승할 때는 상방 콜옵션 사가지고, 아까 상승은 콜옵션이라 그랬잖아요. 139만 원. 많이 안 사세요. 320만 원 샀는데 수익 금액이 450이 됐고, 또 하락장에서 풋옵션을 230만 원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570%, 1,3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와. 옵션이 수익이 나요. 옵션으로만 저렇게 수익이 네, 나는 맞아요. 거죠? 옵션으로만. 그러면 전문가님 선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선물에서도 수익을 보시고 옵션에서도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어떤 사람은 선물이 편한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옵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왜 우량주를 사는 사람은 선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또 중소형주, 코스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움직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락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 준비한 것은 사실 풋옵션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어제 자, 1000% 수익 낸 비법 알려주시는 거죠? 네, 뭐 비법이랄 네. 거는 없고요. 네. 지수가 움직일 때 내가 거기에 따라다니면 되는 거라. 자, 보시면 주식을, 선물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제가 기준가를 설정을 항상 톡방에다 드려요.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게 되면 기준가 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을 냅니다. 이게 선물 매수이고요. 기준가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선물을 매도해서 하락폭만큼의 수익을 냅니다. 이것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수가 하락을 하는 방향일 때는 선물을 뭐한다? 매도한다. 이제 이해하셨죠? 두 번째,
풋옵션을 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풋옵션의 시세가 나는데, 자, 그럼 그 다음 차트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그래서 풋옵션도 똑같아요. 얘도 선물이랑 똑같아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풋옵션을 사시게 되면은 목표가 올 때 팔아먹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옵션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갖느냐? 한 호가, 한 틱당 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틱의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에 샀어요. 근데 2.1 그러면 10틱이에요. 2.1. 2.5 그러면 다 50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0틱 수익 나게 되면은 한 계약당 25,000원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2.0 샀는데 3.0까지 올라 버렸네. 100틱이죠. 그러면 한 계약당 25만 원의 이익을 냅니다. 그럼 내가 10개 샀으면 250, 100개 샀으면 2,5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산 계약수 곱하기 틱수 가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자, 어저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차트를 보기 전에 얘는 계속 연속해서 하락하던 놈이 다음 개파락하면서 거의 종가 저가를 만들어 버리면서 일봉입니다. 완전히 빠졌어요. 그런데 얘를 분봉으로 보시게 될 때, 자, 분봉 보시기 전에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이런 글을 매일 올려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선물은 412.502 선물 기준가입니다. 지지시에는 상방을 보겠지만 깨지면 하방만 보세요. 자, 하락이에요. 12.50을 붕괴하게 된다면 1차 11, 2차 409대까지 열어놓고 만약 이것이 깨진다면 계단식 하락으로 꽤 많이 빠질 것이고, 동시에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이 악재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까지 빠지면 하락폭을 키울 것이고, 얘들이 버틴다면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제가 시황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노란 톡방에다 올리는 글들입니다. 가만히 보시죠. 네. 자, 처음에 매수는 아침에는 상방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12.50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기준점이 뭐였죠? 412.50이었죠. 자, 이 가격이 깨지면서 하방을 봐서 410.70에서 70% 챙겼다. 풋옵션 여기 보시면 1.25에 매수했는데 2.50 잠깐 사이에 따블이에요. 보세요. 10시 02분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따블이 났고, 이게 한 시간에 지금 100% 네, 났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1000%가 쭉 끌고 가서 1000%가 아니라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이러면서 누적 수익으로 10배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11시 44분에 보시면 지속 하방 대응입니다. 선물 매도 계속 가져가시고, 만약에 여기 써보세요. 선물 옵션이 어려우신 분들은 곧버스, 인버스를 사셔도 좋습니다. 라고 11시 44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락 목표가 얼마? 선물 408 근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1.25, 12만 5천 원에 사신 분들은 풋옵션이 400% 수익 났다라 그랬어요. 여기 12시 03분에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제가 글 올리고 있는 거라 이거 조작을 불가능해요. 캡처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다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All class 이러면서. 예, 아주 그냥 기분 좋다고. 자, 그 왜 그랬냐면 결과치를 보세요. 제가 여기에 설명들을 쭉 써놨는데 여러분이 이 톡방 안에 들어오셨을 때 배우실 수 있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볼게요. 그러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분만 할게요. 자, 아침에 여기 반등에 매수를 하고 12.50 깨지면서부터 저는 하방 시황을 드렸고요. 풋옵션과 선물 매도를 들고 있다. 10시 반 11시경에 없는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 인버스라도 좀 사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목표가 408, 407.5를 얘기했는데 여기 찍을 때 청산을 시키고 매매를 종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수가 왜 10배라고 이야기했냐면 0.29가 옵션 최저가입니다. 이게 410 풋옵션입니다. 근데 고가가 얼마냐면 3.4예요. 11배예요. 1100%예요. 물론 저점 사서 고점까지 버티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사서 요만큼의 구간을 먹고, 다시 사서 요만큼의 구간을 먹고, 다시 사서 요만큼의 구간을 먹고, 이렇게 누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는 사람, 주식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물 매도, 풋옵션이라는 선물 옵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을 내서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1000% 하루 만에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10%, 100% 아니고요. 하루 만에 이러한 방법으로 1000% 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대응 전략들 방금 보셨듯이 노란톡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자봉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대응하는 전략들을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만 다음 주 시장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 지금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88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주말도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